인풋과 아웃풋이라는 것을 보통 공부할 때 나누죠. 인풋은 이제 입력이고 아웃풋은 출력이에요. 어떤 언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접하는 모든 책, 오디오, 비디오,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모든 내용 다 인풋이에요. 문제집 풀었을 때 거기 나오는 내용은 다 인풋이고요. 흔히 말해서 그냥 아웃풋이라고 하면 영어로 뭔가를 써 내려가는 그런 글이나 아니면 입으로 내뱉는 말만 아웃풋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거보단 범위가 넓어요. 빈칸을 채워보는 것도 일종의 아웃풋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을 나눠봤을 때 인풋은 남이 전달해주는 정보, 남이 써준 글을 내 머릿속으로 넣는 것이 인풋이고 그것을 재배열하고 재가공하고 재배치해서 나만의 말로 만들어내는 것은 다 아웃풋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부분은 90%가 인풋을 경험하고 나머지 이제 10%의 양만 아웃풋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거를 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의 균형이 잘 맞게 되면 들어가는 만큼 나오게 되고 이 소통이 원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웃풋을 또 열심히 연습을 하게 되면 글도 더 빨리 익히게 되는 결과가 있어요. 인풋과 아웃풋이 거의 동일하게 된 계기는 바로 이런 방법들이었어요. 첫 번째, 일기는 어떤 계기로 쓰게 됐냐면 워낙 제가 영어로 받아들이는 건 많은데 선생님 수업도 많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교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듣기, 테이프 틀어서 듣는 것들 많은데 내 손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건 너무 없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영어 일기가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좀 길어져요. 예를 들어 첫날에는 rain, 둘째 날에는 it rained today, 셋째 날에는 it rained today again, 다시 비가 내렸다가 될 수도 있겠고 넷째 날에는 어제는 비가 내렸지만 오늘은 화창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어제도 오늘도 비가 내렸다. 이런 말들이 좀 길어질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제가 영어로 무언가를 아웃풋을 해보는 첫 번째 단계였고 일기를 쓰다 보니까 결국 벽에 대고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 오래 가게 되면 이게 재미가 없어져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게 편지였어요. 편지를 쓰기 시작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동안 일기로 갈고 닦았던 나의 문장들을 편지 몇 통 주고받으면서 재미가 붙었고요.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피드백을 받고 재미를 느껴볼까 하다가 그 당시에 모뎀으로 접속하는 그런 통신망에 영어 채팅방들이 있었어요. 거기 들어가서 조금씩 채팅을 해보고 덕분에 전화비는 많이 나왔지만 그 다음으로 영어 채팅방에서 이메일 주소를 주고받은 사람들과 이메일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유학을 갈 기회는 아직 없었지만 실제로 유학을 갔더라도 평소에 이렇게 생활하겠네 라는 느낌이 올 정도로 제가 그동안 인풋이 굉장히 비대했다면 아웃풋도 점점점 커지면서 그 균형이 50대 50으로 맞아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그 다음으로 그러면 이렇게 글만 연습을 해보면 좋은 읽기 교재를 가지고 열심히 읽고 그 다음에 막 써보면 나중에 말은 안 나오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뭘로 극복을 했냐면 발음 연습 물론 많이 했고 발음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발음 녹음이었어요. 발음 녹음은 왜 중요하냐면요. 내 발음을 객관적인 기준에서 코칭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저도 많이 고쳤고 아무리 그냥 혼자 이렇게 연습하면서 안 고쳐지는 것들이 녹음 한번 해보니까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금방 비교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많이 고쳤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물론 인풋을 줄이고 아웃풋을 늘린 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글을 읽었는데 어떻게 읽었냐면 핵심은 첫 번째 내 수준에 맞는 것. 처음에 읽었던 소설이 한 150페이지짜리 영어 소설이었어요. 그거를 읽고 700페이지짜리로 갔더니 못 읽겠더라고요. 실제로 억지로 읽었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이걸 포기하고 좀 더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내 수준에 맞는 것부터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읽기 시작했고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물론 문맥을 통해서 유추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문맥으로 유치가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사전에서 찾아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기, 편지, 이메일에 어떻게든 끼워 맞춰서 아웃풋 쪽으로 인풋은 아무리 보고 있어도 여러분 지나간 자동차들 차 번호 다 기억하세요? 근데 그걸 써보면 나름 기억에 남거든요. 그렇게 좀 아웃풋 쪽으로 많이 돌렸던 것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찾아보고 아웃풋 위주로 돌릴 때 예문이 만약에 오늘의 날씨가
정말 좋다 이런 예문밖에 없다면 날씨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창밖을 봤는데 날씨가 안 좋아요. 그러면 오늘의 날씨는 정말 안 좋다. 내 상황에 맞춰서 예문을 좀 바꿔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책 말고 좀 짧더라도 나의 수준에 맞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것들 중에 모르는 게 있으면 사전을 찾는데 사전을 예문 위주로 찾아보고 그것을 제 상황에 맞게끔 당장 오늘 밤에 내가 쓸 수 있게끔 많이 만들어 봤던 것들이 도움이 됐어요. 나만의 예문을 계속 작성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녹음을 하면서 발음을 계속 고치고 일기를 통해서 새로운 표현을 계속 써보고 만들어보고 익숙해지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인풋 한 것이 그대로 거의 99% 아웃풋으로 나오게 됐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영어를 많이 배웠고 그리고 굉장히 말을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영어 공부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그 리딩을 가지고 이걸 확장해서 여러분의 다른 분야 실력으로 키워가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